여러분 진하고 얼큰한 국물 좋아하시죠? 국물을 자주 먹다 보면 얼굴이나 손발이 부어오르거나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험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 근무해온 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은 20대에 비해 30에서 40%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국물 요리를 드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보니 대부분의 신장 손상은 이렇게 조용히 서서히 진행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국물 요리의 정체와 왜 65세 이후에는 이런 국물들이 독이 되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기존에 드시던 국물 요리를 신장 건강을 지키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대체 조리법과 신장 건강 상태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진 단법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하셔야 할 국물 요리는 바로 뼈다귀를 오래 우린 곰탕과 설렁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에서 우러나온 칼슘과 콜라겐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65세 이후에는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환 어르신도 30년간 매주 곰탕을 드셨는데 혈액 검사 결과 요산 수치가 정상치의 2배를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40%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뼈다귀를 오래 우린 국물이 좋지 않은 이유는 첫째, 과도한 퓨린 성분입니다. 뼈다귀를 오래 우린 진한 고기 국물에는 퓨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퓨린이라는 물질을 인체가 대사하고 남은 산물이 요산인데 혈액 내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염 결정이 관절의 연골, 힘줄, 주위 조직에 침착되는 질병이 통풍입니다. 둘째,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장에서의 요산 배설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때 퓨린이 많은 진한 국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신장 기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셋째, 통풍 발병 위험 증가입니다. 통풍은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중의 높은 요산 수치를 조절하지 않고 방치하면 점차 관절염이 빈발하여 만성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되어 통풍결절이나 신장질환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넷째,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진한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소금이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며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고령자에게는 부종과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탕의 그 진하고 깊은 맛을 포기할 수는 없죠.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섭취 빈도를 대폭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곰탕과 함께 요산 배출을 돕는 음식들을 드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양배추는 산성인 소변을 알칼리화하면서 요산의 배출을 촉진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은 요산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죠. 아스파라거스는 신장 기능을 돕고 요산의 체외 배출을 촉진하며 체리는 하루 20개 정도 드시면 통풍 발작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2-3리터의 물을 마시면 요산 농도를 희석하고 배출을 촉진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진한 뼈 국물 요리는 월 2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드시던 분이라면 주 2-3회로 먼저 줄이시고 점차 월 2회까지 줄여나가세요. 두 번째로 65세 이후 절대 피하셔야 할 국물 요리는 바로 동물 내장이 들어간 요리들입니다.
내장탕, 순댓국, 선지국, 곱창, 전골처럼 동물의 내장 부위가 재료로 들어가는 국물 요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철분도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65세 이후에는 이런 내장 국물이 신장에 극도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철수 어르신은 20년간 주 3회씩 순댓국을 드셨는데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정상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통풍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후 만성 신장병 진단을 받으셨죠. 동물 내장이 들어간 국물이 위험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극도로 높은 퓨린 함량입니다. 동물의 간, 신장, 심장 같은 내장에는 퓨린이 100g당 100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살코기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선지에는 퓨린이 매우 농축되어 있어 통풍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둘째, 높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입니다. 곱창 100g에는 콜레스테롤이 240mg, 포화지방이 8.2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막히게 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여 신장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셋째, 중금속 축적의 위험입니다. 간과 신장은 동물의 해독기관으로 각종 중금속과 독성물질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환경오염으로 인해 동물 내장의 중금속 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넷째, 높은 인 함량입니다. 내장류에는 인이 매우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한 인 섭취는 뼈 건강을 해치고 혈관 석회화를 촉진합니다. 다섯째, 극도로 높은 나트륨입니다. 내장 요리는 특유의 냄새를 잡기 위해 각종 양념과 소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순댓국 한 그릇에는 평균 1500에서 20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우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성의 통풍 유병률이 9.4%로 매우 높은데 이는 내장 요리를 즐기는 식문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통풍은 단순히 관절이 아픈 질병이 아닙니다. 요산이 신장에 축적되면서 신장 기능을 서서히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내장 요리의 그 특별한 맛과 영양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단백질은 생선으로 대체하세요. 삼치, 갈치 같은 생선은 좋은 단백질과 오메가3를 제공하면서도 퓨린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둘째, 철분은 시금치와 브로콜리로 보충하세요. 식물성 철분은 동물성 철분보다 흡수율이 낮지만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감칠맛은 버섯으로 내세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에는 천연 글루탐산이 풍부해 내장 특유의 진한 맛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물은 야채 육수로 끓이세요. 무, 양파, 대파, 버섯으로 끓인 야채 육수도 충분히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동물 내장이 들어간 국물 요리는 65세 이후에는 월 2회 이하로 제한하시고 정말 드실 때는 다음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리고 체리나 토마토 같은 알칼리성 식품을 함께 드셔서 요산 배출을 도우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국물 요리는 마라탕을 비롯한 자극적인 향신료로 끓인 국물 요리들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 많은 어르신들도 건강한 야채가 많이 들어있다며 마라탕을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런 자극적인 향신료 국물이 신장과 위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희 어르신은 손자와 함께 주 2회씩 마라탕을 드시다가 3개월 후 급성 위염과 함께 혈압이 갑자기 180까지 올라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도 평소보다 30% 감소한 상태였죠. 마라탕과 자극적인 향신료 국물이 위험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극도로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마라탕 한 그릇에는 평균 2500에서 35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WHO 하루 권장량의 1.5에서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마라탕 베이스 육수 자체에 이미 고농도의 나트륨이 들어있고 여기에 각종 소스와 양념이 추가되면서 나트륨 함량이 폭증합니다. 둘째, 캡사이신의 과도한 자극입니다. 마라탕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적당량에서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과량 섭취 시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65세 이후 위장 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셋째, 화학 조미료의 과다 사용입니다. 시중 마라탕에는 MSG, 핵산계 조미료 등이 대량 사용됩니다. 이런 화학 조미료들은 갈증을 유발하고 나트륨 배출을 방해하며 두통과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 기름의 산화 문제입니다. 마라탕에 사용되는 나유매운 기름은 고온에서 오래 가열된 기름으로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기름 성분이 많습니다. 이는 혈관 건강을 해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다섯째, 향신료의 복합 작용입니다. 마라탕에는 화자, 오사천, 후추, 팔각, 계피 등 10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갑니다. 이런 다양한 향신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65세 이후 약해진 소화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여섯째, 높은 칼로리와 당분입니다. 마라탕 한 그릇은 보통 800에서 1200칼로리로 매우 높고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일곱째, 가공식품의 집합체입니다. 마라탕에 들어가는 어묵, 만두, 면류는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방부제, 인공 첨가물, 나트륨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마라탕의 매콤한 맛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집에서 순한 버전으로 만드세요.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만으로도 충분히 얼큰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화학 조미료 대신 다시마 우린 물을 베이스로 사용하세요. 둘째, 야채 위주로 구성하세요. 배추, 시금치, 버섯, 두부 같은 자연 식재료 위주로 하고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셋째, 국물을 적게 만드세요. 볶음 형태로 만들어서 국물 섭취량을 줄이면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매운맛은 생고추로 조절하세요. 인공적인 매운 소스보다는 생고추나 고춧가루로 매운 정도를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라탕은 65세 이후에는 월 1회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시고 정말 드실 때는 다음을 반드시 지키세요. 첫째, 국물은 절대 다 드시지 마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적게 드세요. 둘째, 마라탕을 드신 날에는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셔서 나트륨과 향신료 성분을 희석시키고 배출을 도우세요. 셋째, 마라탕 후에는 24시간 동안 담백한 음식만 드세요. 위장과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유산균이 풍부한 요구르트나 김치를 드셔서 손상된 위장 점막 회복을 도우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먹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20대, 3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하셔야 할 국물 요리 중 네 번째는 바로 부대찌개입니다. 전쟁 때부터 먹던 우리 음식이고 야채도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재의 부대찌개는 65세 이후 신장과 심혈관 건강에 극도로 위험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74세 박철민 어르신은 오랫동안 주 1회씩 부대찌개를 드셨는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중 나트륨 농도가 정상치를 크게 넘었고 만성신장병 2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혈압이 160에 100으로 고혈압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셨죠. 부대찌개가 위험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육의 극도로 높은 나트륨입니다. 부대찌개의 주재료인 햄, 소시지, 베이컨은 모두 고도로 가공된 육류입니다. 100g 기준으로 햄에는 1200mg, 소시지에는 11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 WHO 하루 권장량의 50에서 60%에 달합니다.
부대찌개 한 그릇에는 이런 가공육이 여러 종류 들어가므로 나트륨 함량이 2000에서 3000mg에 달합니다. 둘째, 아질산 나트륨 등 발색제의 문제입니다. 가공육의 분홍색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해독 능력이 떨어진 간과 신장에는 더욱 큰 부담이 됩니다. 셋째, 방부제와 첨가물의 복합작용입니다.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햄, 소시지에는 각각 다른 방부제와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소르빈산 칼륨, 안식향산 나트륨, 구화검, 카라기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화기관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넷째,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의 과다입니다. 가공육에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매우 높습니다. 소시지 100g당 포화지방 11g, 베이컨은 15g으로 하루 권장량을 쉽게 넘어버립니다. 이는 혈관을 막히게 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다섯째, 극도로 높은 칼로리입니다. 부대찌개 한 그릇은 보통 1000에서 1500칼로리로 65세 이후 하루 필요 칼로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필수 영양소는 부족하고 나쁜 성분만 과다한 빈 칼로리 음식입니다. 여섯째, 화학 조미료의 과다 사용입니다. 감칠맛을 내기 위해 MSG, 핵산계 조미료가 대량 사용되며 이는 갈증을 유발하고 나트륨 배출을 방해합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부대찌개를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고혈압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3배 높았습니다. 또한 만성 신장병 진행 속도도 1.8배 빨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대찌개의 그 특별한 맛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공육 대신 생고기를 사용하세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작게 썰어서 넣으면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나트륨과 첨가물을 크게 줄일 수 있죠. 둘째, 두부와 버섯을 많이 넣으세요. 단백질과 감칠맛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라면 대신 우동이나 쌀국수를 사용하세요. 덜 가공된 면류로 바꾸면 나트륨과 첨가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김치는 덜 익은 것을 사용하세요. 너무 익은 김치는 나트륨이 높으니 적당히 익은 김치를 사용하시고 양도 줄이세요. 다섯째, 집에서 만든 야채 육수를 베이스로 사용하세요. 시판 육수나 조미료 대신 직접 끓인 야채 육수를 사용하면 훨씬 건강합니다. 부대찌개는 65세 이후에는 월 1회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시고 정말 드실 때는 다음을 반드시 지키세요. 첫째, 가공육은 최소한으로 넣고 대부분 건더기는 남기세요. 둘째, 국물은 절대 다 마시지 마시고 일정 양만 맛보는 정도로 하세요. 셋째, 부대찌개를 드신 날에는 충분한 물을 마셔서 나트륨과 첨가물을 희석시키고 배출을 도우세요. 넷째,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토마토를 드셔서 나트륨 배출을 도우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부터 먹던 음식이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부대찌개는 과거와 달리 고도로 가공된 식품들로 만들어집니다. 65세 이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국물 요리는 라면과 컵라면 같은 인스턴트 국물 요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편하고 따뜻한 국물이라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65세 이후에는 이런 인스턴트 국물이 신장에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첫째, 극도로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평균 173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 WHO 하루 권장량 2000mg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둘째, 65세 이후 약해진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입니다. 나트륨은 부종을 일으키고 혈압을 올려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면 나트륨과 수분의 배설이 잘 되지 않아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셋째, 국물을 다 마시는 한국인의 식습관입니다. 면만 먹으면 나트륨 섭취를 20에서 3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지만
국물까지 다 마시면 표기된 나트륨을 거의 100% 섭취하게 됩니다. 넷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라면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은 과다하지만 단백질 같은 필수 영양 성분은 하루 기준치의 30%도 안 됩니다. 65세 이후 영양소 섭취가 중요한 시기에 영양가 없는 칼로리만 채우는 식품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1일 4.7g, 여성이 3.3g으로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약 절반이 4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어 만성 신장병, 고혈압, 심부전 등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라면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월 2회로 제한하시고 드실 때는 반드시 다음 방법을 따르세요. 첫째, 스프를 절반만 사용하세요. 나트륨 섭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국물은 절대 다 마시지 마세요. 면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다시마를 넣어서 끓이세요. 해조류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넷째, 양파를 함께 넣으세요. 천연 조미료 성분인 글루탐산이 적은 수프로도 감칠맛을 낼 수 있습니다. 라면을 드신 후에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나 토마토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칼륨도 조절해야 하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라면을 드신 날에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셔서 체내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키고 배출을 도우세요. 지금까지 65세 이후 절대 피하셔야 할 국물 요리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나 발목이 붓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변 색깔이 진하거나 거품이 많이 나는지 체크해 보세요. 밤에 화장실을 3회 이상 가신다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즉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이런 국물들을 피하시고 대신 야채 중심의 맑은 국물로 바꿔보세요. 건강한 100세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